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이 유튜브 7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할 정보는 잘되는 중개업소 찾는 방법 9가지입니다. 중개업 창업을 도와주는 제 입장에서 중개업소는 이렇게 하면 잘되는 업소를 찾는다고 생각한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신다면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이 제목에 창안한 이유는 중개업소를 창업한다고 하면서 1개월, 3개월, 5개월 또 1년 이상 돌아다녀도 아직도 중개업소 창업 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 자리를 잘못 구하면 또 중개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폐업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신중하게 창업 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업 자리를 찾는, 잘 되는 창업 자리를 찾는 9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선 중개업의 주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아파트를 할 것인지 또 상가를 할 것인지 또 분양권을 할 것인지 또 토지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상가를 하려면 상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하려면 입주장에서 해야 되고 토지를 하려면 특히 지방 토지를 하려면 개발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도시의 토지를 하려면 지하철 부근이나 대로변에서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종목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물건을 찾게 되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단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단가는 단가가 높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단가가 낮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한 동네는 500에 30, 500에 20, 500에 10짜리 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계약서 수도 없이 쓰지만 운영비와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 지역에 가면 한 건만 해도 한 달 운영비가 나오죠. 이와 같이 단가가 높으냐 단가가 낮으냐에 따라서 내가 정할 지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역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고도의 상담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가가 낮은 곳에서 할 것인지 단가가 높은 곳에 할 것인지, 물론 단가가 낮다고 해서 집에 갖고 갈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낮아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내 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업소를 창업하는 데 구하는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가용 예산을 예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들여서 중개업을 시작할 것인지, 하한선은 얼마고
상한선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서 생각한다, 빌려서 창업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봤겠지만 남의 돈 빌려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업 창업도 자기의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대출이나 남의 돈을 빌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그런 돈을 빌리면 이자를 갚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면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게 되면 중개업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없죠. 편안한 마음에서 중개 계약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하면 공동사무소나 합동사무소 같은 것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되면 그때 장소를 옮겨서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 월세를 내가 부담할 수 있는가입니다. 권리금 같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갈 때 운영을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운영을 잘 못했으면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증금은 어차피 임대인한테 맡겨두는 돈이니까 뭐 그건 100% 찾는 거고요. 하지만 월세는 날아가는 돈입니다. 날아가는 돈. 사무실 운영비와 함께 그건 찾을 수 없는 돈이죠. 그냥 비용입니다. 때문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게 확실하다, 월세로 인해서 지출이 확실하게 늘어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 장사는 되는데, 그러면 시작하지 말으셔야죠. 월세를 적정선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주택가나 뒷골목인 경우에는 70 미만이지만 대로변만 해도 1,200을 줘야 되고, 아파트 단지도 역시 1,200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주택 지역에, 고급 주택 아파트 지역은 또 500 이상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고급 주택이다, 또 거기에 두세 칸을 쓴다, 그러면은 또 1,500, 2,000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월세 금액이 내 매출액과 생각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월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되는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업소 매물란에 보면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뭐 200여 개 가까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물건들 중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10% 내지 20% 정도만 쓸만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물건을 분석을 해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물건이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계속 물건을 내도 안 나가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창피한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 또 걸러서 나옵니다. 3일 걸러, 일주일 걸러, 10일 걸러, 한 달 걸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면 알죠. 이게 자주 나오는 물건이라는 걸. 그렇다면 1, 20% 보고 매물란을 볼 수는 없죠. 내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따끈따끈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내가 원하는, 평소에 봐뒀던 중개업소가 있다면 그 중개업소를 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온 물건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 본 다음에 오면서 혹시 사장님 같은 업소가 나온 거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럼 우리 업소 하는 게 어떠세요? 하고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이 돼서 내가 원하는 업소를 인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서 쓰지 말고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권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다른 중개업소에 치이지 않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다른 중개업소가 있으면, 잘하는 중개업소가 있으면 바로 옆에 업소는 치이기 마련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옆에 업소가 있으면 나도 잘 된다 하는 업소도 있지만 중개업소는 다릅니다. 옆에 업소가 잘하게 되면 치여서 내 수입이 없는 겁니다. 또 유동인구도 보셔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30, 40대들이 내 주 고객인데 20, 20대만 다니는 유동인구라고 한다면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업소에 들리는 연령층이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길이 아니라 머무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커피숍, 그리고 은행, 미용실, 옷가게, 편의점, 중형 마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중개업소에 많은 사람이 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상권 분석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가게가 내 맘에 든다고 계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요일도 와보고 주말도 와보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멀리서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 중개업소의 지역 여론을 크로스 체크해야 됩니다. 7제죠. 여론을 크로스 체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중개사님이 A라는 업소를 인수받았는데 가서 근무를 하니 많은 분들이 그 업소 전 사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업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스타일에서, 행동하는 스타일에서 전혀 협조적인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죠. 이 중개업자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전 중개업자의 스타일 때문에, 중개 스타일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중개업소가 지역에 공헌하고 같은 동료 중개업자와의 좋은 협조를 이뤄낸 그런 중개업자고 업소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업소 하면은 아유 거기 틀렸어. 무슨 사장 하면 아우 그 사장 아니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인수받아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입니다. 점포 운영자가 자주 바뀌는 중개업소는 좋지 않습니다. 단위가 꼭 이런 건 아니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 뭐 길어야 1년 되면은 꼭 바뀌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그분이 초보자라서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거기만 들어가면 시름시름 병을 걸리기도 하고요. 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면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업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가 좋고 괜찮은 자리 같은데 들어만 가면 시들시들해서 나옵니다. 이런 업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업소 가운데서 왜 굳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점포를 인수받아야 되는지 그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민이나 또 지방 발령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업소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멀리 떠나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이런 업소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어렵고 힘든 업소를 찾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매물장부나 고객장부가 확실히 인수돼야 됩니다. 그러한 장부, 매물장부나 고객장부를 인수하지 못하는 업소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70% 내지 80%입니다. 그걸 인수할 때 그 중개하는 중개사가 그걸 잘 봐줘야 되는데요. 잘 안 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도 나가는 사람이 수수료를 더 많이 주니까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편을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장부가, 고객장부가 잘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받고 나서 내가 중개업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연락할 장부가 없는 겁니다. 물건이 뭐 어떤 게 나가고 어떤 게 나간 거 어떤 게 또 안 팔렸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고객도 들렸던 사람 전화를 또 돌려서 또 구했나도 보고 구했다 그러면 또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덩그머니 중개업소에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죠? 이런 업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중개업을 인수받을 때 엑셀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매물, 고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매물 장부, 고객 장부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딱 한 권씩 있는 건 아니죠. 매물 장부도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주택, 뭐 전세, 월세, 매매, 그죠? 상가, 임대, 매매, 건물, 매매, 임대, 뭐 이런 거. 정리가 된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의 노트. 3, 4년 전 노트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노트를 잘 정리한 중개업소를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인수받고 나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는 중개업소를 찾는 일은 계획을 잘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맞게 그리고 현지에 발품을 팔아서 내가 중개업소를 구해야 잘 되는 중개업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쁘고 멋있는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죠. 뒷조사도 해보고 측면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사귀어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좋은 물건을 찾아서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서 평생 직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